그날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젠 너도 우리 가족이야.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는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뜨거웠으니까요. 평생 흘려온 눈물은 늘 차가웠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31살이 되도록 저는 몰랐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아니, 몰랐던 게 아니라 믿지 않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건 제가 다시 태어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31살 김지영이에요.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고 지금은 임신 7개월째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삶일지 모르지만 저에게 이 평범함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 기억 속 집엔 늘 그림자가 길었으니까요. 전등을 켜도 구석이 남아 있었고 해가 떠도 문틀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봄이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대문 앞에 검은 정장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는데 가까이 갈수록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들의 시선이 제 발걸음을 붙들었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나를 안으로 밀어넣으며 문을 닫았을 때 손등에 닿은 엄마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엄마의 눈빛. 밖에선 남자들이 문을 두드렸고 쾅쾅 소리가 가슴팍까지 울렸습니다.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귀를 막았지만 욕설은 손가락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그날 이후로 그 남자들은 계속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번, 새벽 4시에도 찾아왔죠. 저는 그렇게 빚쟁이라는 단어를 배웠고 대문 앞에서 우리 아빠 안 계세요라고 말하는 법을 익혔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목젖이 마르고 손끝이 저렸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 돈을 빌려 쓰고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사기라는 걸. 더 나중에 알았죠. 그런 아버지가 창피한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걸. 어느 날 아버지가 사라졌습니다. 주민등록까지 말소시키고요. 빚은 고스란히 엄마 앞으로 넘어왔고 이혼 서류 한 장이 왔어요. 엄마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부엌 바닥에 주저앉은 엄마를 봤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 엄마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져 있었고 수돗물 떨어지는 소리만 똑똑 울렸습니다. 그 모습이 등에 한기를 불러일으켜서 저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이제 끝이겠지.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돈에 시달렸고 돈에 시달리는 엄마는 변했어요. 어느 날 오빠가 핸드폰을 다른 곳에서 개통해 왔습니다. 엄마는 그때 폰 파는 다단계를 하고 있었는데 수입이 필요했고 뭐라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오빠가 엄마한테 폰을 개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언니를 때렸어요. 기절할 때까지요. 저는 구석에서 그걸 지켜봤는데 발이 땅에 붙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입술을 깨물어도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남자니까 못 때린다며 엄마는 저한테 왔어요. 따귀를 때릴 때마다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고 뺨에 열기가 번졌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목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니는 부은 눈으로 날 안아줬고 우린 말없이 서로를 꼭 안고 있었어요. 언니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유일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때 처음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게 이런 거라면 나는 가족이 싫다. 언니만 있으면 됐어요. 언니만이 제 전부였습니다. 그 집에서 나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죠. 하지만 그 전까지
저는 그냥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29의 남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은 제가 우리 엄마는 안 만나요라고 했을 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하기 싫어요라고 했을 때도 그럼 안 하면 되라고 했어요. 처음 만난 사람이 저를 그냥 두었습니다. 캐묻지 않았고 고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인 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임신을 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뜨는 걸 보는 순간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화장실 타일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결혼이 무엇인지, 가족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내 부모님은 괜찮으실까? 제가 물었을 때 그 사람은 웃었어요. 걱정 마.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전 걱정이 됐습니다. 혼전 임신에 친정도 제대로 없고 제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시댁이라는 곳이 무서웠어요. 결혼 전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차 안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져서 창문을 열었지만 여름 더위만 들어왔고 식은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 사람이 제 손을 잡았을 때 그 손이 따뜻했지만 제 손은 얼음장이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어머니 되게 좋으신 분이야.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좋은 사람은 없다는 걸. 사람은 다 자기한테 필요할 때만 좋은 거라는 걸.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시댁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온 집안에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달큰한 조림 냄새, 따뜻한 밥 냄새. 그 냄새들이 코끝을 간지리며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채로 나오셨습니다. 어서 와. 어서 들어와. 생각보다 평범한 모습이었어요. 큰 목소리도 아니었고 날카로운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상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우리 아들이 내가 해산물 좋아한다고 해서 회도 사왔어. 먹으면서도 젓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음식 맛을 모르겠었어요. 언제 돌아설까? 언제 표정이 바뀔까? 그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시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여셨어요. 우리 아들한테 대충 들었어.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웠다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이제 시작이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어린 나이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손등에 닿은 온기가 팔로, 가슴으로 퍼져나갔어요. 이제 그런 거 다 잊어. 없었던 일로 치고 지금부터 좋은 생각만 하면서 살자. 그리고는 절 안아주셨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엄마가 아닌 어른이 저를 안아준 건요. 시어머니 옷에서 빨래 비누 냄새가 났고 그 냄새가 묘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지며 울음이 목젖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고마워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고 남편이 뭔가 말을 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아직 몰라. 조금만 기다려봐. 사람은 처음에만 착해. 결혼을 하고 임신 중이라 일을 쉬게 됐습니다. 수입이 없어지니 불안했어요. 평생 제가 제 밥값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누워서 쉰다는 게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나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맴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 못하니까 답답하지? 우리가 매달 조금씩 보내줄게. 거절했어요.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1일이 되면 용돈이 들어왔고, 그 전에도 날이 좋다고, 여름이라고, 초복이라고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보내주셨어요. 처음엔 받기가 불편했습니다. 뭔가 빚지는 것 같아서요. 나중에 뭔가 요구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매일 전화할 때마다 내 얘기부터 하신대. 우리 며느리는 괜찮냐? 밥은 먹었냐? 애기는 잘 있냐? 그러시면서 목소리 톤이 막 올라가신대.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제 안부를 묻는다는 게, 누군가 저를 걱정한다는 게 이렇게 낯선 일인지 몰랐습니다. 남편 생일날 시댁에 올라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깨 삶는 냄새가 확 밀려왔습니다. 짭짤하고 비릿한, 그러면서도 달큰한 냄새요. 부엌엔 게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내가 게 좋아한다며? 수산시장 가서 샀어. 며느리 좋아하는 거 먹자. 오늘은 남편 생일인데 며느리가 좋아하는 걸 사오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를 까먹으면서 손끝에 닿는 게살의 촉촉함, 입안에 퍼지는 고소한 맛. 그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게를 먹다가 배불렀어요. 먹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시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안부를 물으시고, 잘 지내냐고 물으시고, 필요한 게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조금씩 제 마음속 얼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혼자 집에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시간 있어? 잠깐 우리 집 올 수 있어?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하셨어요. 집에 가니 시어머니 혼자 계셨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너 우리한테 말 놓아도 돼. 순간 찻잔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 너가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다고, 엄마한테도 많이 맞았다고. 숨이 막혔어요. 찻잔을 내려놓으려는데 손이 떨려서 받침과 부딪히며 달그락 소리가 났습니다. 괜찮아. 너가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난 그냥 너가 알았으면 좋겠어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손바닥에서 온기가 스며들어왔어요.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친딸이랑 똑같아.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한테. 이제 너 혼자 힘들어할 필요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가 절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그 말에 참았던 게 터졌어요. 울음이 목젖에서 터져나왔고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야. 엄마한테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에요. 엄마는 늘 내가 널 키워준 거 생각해라고만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가족이라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몇 달이 흘렀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고 마음은 점점 안정되어 갔어요. 시어머니와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를 했고
시댁에도 자주 놀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공황 증세도 조금씩 나아졌고 밖에도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나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였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고 손끝이 차가워지며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너 요즘 잘 산다며? 결혼했다며? 시댁이 부자라며?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너 혼자 잘 살려고? 예전 같았으면 울었을 거예요. 무너졌을 거고요. 죄책감에 짓눌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엄마, 저 작년에 말했잖아요. 이제 연락하지 말자고. 뭐? 내가 감히 엄마한테? 내가 널 키운 거. 생각 안 해? 가슴이 답답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 더 이상 엄마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저 이제 제 가족이 생겼어요. 가족, 시집 식구들이 가족이야? 그 사람들 다 똑같아. 나중에 네가 필요 없어지면 다 버리게 되어 있어. 엄마는 그랬을지 몰라도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전 이제 엄마랑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악몽을 꿨어요. 어린 시절의 집, 어두운 방, 문을 두드리는 소리. 쾅쾅 소리에 깨어났을 때 온몸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났을 때 옆에 남편이 있었고 따뜻한 이불이 있었어요. 나 달라졌구나. 그 후로 엄마는 계속 전화를 했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낳아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돈 때문에 죽으면 그때 후회할 거야. 시집 식구들이 널 뭘로 보겠어? 친정도 없는 게. 예전의 저였다면 그 말들에 무너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그 말들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 말씀드렸습니다. 친정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고 돈 달라고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안 주고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해.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리고 기억해,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제게 힘이 됐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직접 집 근처까지 찾아왔어요. 전화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갔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했어요. 화가 가득한 얼굴로.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전 엄마를 미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엄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도 부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없어요. 엄마는 뭐라 말하려다가 결국 돌아섰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불행한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이젠 제가 그 불행을 짊어질 필요는 없었어요. 그로부터 2달 후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사기 사건으로 경찰 조사받는데. 심장이 철렁했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번엔 고소당했어?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슬프지 않았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엄마는 결국 엄마 스스로 무너진 거구나. 제가 복수한 것도
벌을 준 것도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저 엄마가 살아온 방식대로 그 결과를 맞이한 것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아시고 조용히 물으셨어요. 괜찮아? 마음이 많이 복잡하겠다. 네. 근데 슬프진 않아요. 그냥 이제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잘했어. 내 인생 사는 거 잘하고 있어.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겼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꼭 쥐었을 때 그 온기가 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손주 봐라. 얼마나 예쁜데. 시아버지도 옆에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 넌 엄마야. 우리 딸.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출산 후 조리원에서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우린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어요. 너 행복해 보여? 정말? 응? 나 지금 행복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언니는 여전히 제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언니만이 전부는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시어머니가 미역국을 끓여오셨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구수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산모는 이거 먹어야 해. 내가 당분간 매일 갖다 줄게.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창밖을 봤어요. 달이 환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여전히 화가 나 있을 것이고 여전히 불행할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여기 있어요. 따뜻한 사람들 곁에. 진짜 가족 곁에. 평생을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집에서, 손찌검이 일상인 집에서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란 게 무섭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줄 때, 우리 딸 괜찮아? 라고 물어주실 때, 비로소 저는 가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엄마가 됐습니다. 제 아이에게는 제가 받지 못한 따뜻함을 줄 거예요. 오늘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 오늘 밥은 먹었어. 힘들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바로 갈게. 네, 어머니. 사랑해요. 어머나, 우리 딸이 그런 말을 하네.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웃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연자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에서 멈추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경험이나 위로의 한마디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